네,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정말 반짝반짝 빛내주고 있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코너 이하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그 아이템 주제는 회사입니다. 회사. 아, 회사. 회사 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윤유정 기자는 우리 회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제가 이거 저 매일 TMI를 하게 되는데 여의도에 사옥이 있다가 상암으로 옮기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이제 마지막 날 여의도 사옥의 사진을 찍고 저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어요. 내 젊음을 녹여낸 곳. 정말 우리 회사의 선배들은 다들 MBC가 나고 내가 MBC고 진짜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마음가짐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청춘, 젊음을 같이 한 곳?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소름이 네. 돋네요. 저도 20년 후면 이제 후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네, 궁금해지는데 지금 그러면 몇 년이 되신 거죠? 제가 입사한 지? 2003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거의 이거? 19년, 20년이 다 돼가네요, 벌써. 야, 정말. 정말 근데 사실 그동안- 이틀 전 같은 느낌인데. 아, 네.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네. 오래됐군요. 근데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MBC에 취직을 한 지가 6년째거든요. 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회사 다니다 보면. 맞아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만약에 밖에서 누가 MBC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요. 아, 애사심. 까도 내가 깐다. 그쵸. 우리끼리는 우리 회사 어떻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약간 속으로 남이 회사 그렇죠. 욕을 하면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가 곧 나인 그런 마음가짐이 아마 저희도 저희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희로애락이 다 녹아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회사에 관한 뉴스들 여러 개 준비해 왔는데요. 네. 취업했을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저는 그 입사 합격했다는 메일 받고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감격적이어서. 저는 MBC 최종 합격한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어머, 생일 선물 네, 거대하게 정말 받으셨네요. 큰 생일 선물을 네. 받았죠. 네. 그래서 그 취업을 했을 때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저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게 그럼요. 기억이 나는데 네. 요새는 또 취업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회사에 취직하게 된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일단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회사였다는 건데 네. 일을 하면서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 공부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취직을 하고 사무실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고 업무 지시도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또 요즘 생각했는데 또 뭐 시절이니까요. 네, 코로나라는 네. 상황이. 네. 근데 이 이제 청년이 취업한 회사가 법률사무소로 이 청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업무는 이 의뢰인한테 그 비용을 받아오는 수금 업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지시로 어디로 가서 얼마를 받아와라 하면은 받아오는 게 이 청년의 임무였던 네.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의뢰인들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거였어요.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피해자였던 거군요. 그렇죠. 그 중간 심부름꾼으로 이 청년을 악용했던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과정이 정말 너무 다행이었던 게 이 취업을 한 이 A 씨라고 할게요, 청년을. 네. A 씨는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보던 친한 친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회사가 사무실도 없다 그러지, 뭐 상사도 못 봤다고 하지, 시키는 일도 뭐 수금이라고 하는데 좀 뭔가 석연찮지,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이 통신 판매업으로 되어 있다는 걸 친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법률사무소가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친구가 하게 됐고 바로 A씨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 회사 이상하고 보이스피싱 회사인 것 같다. 그랬는데 마침 이 A씨가 수금을 하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한테 신고해서 수금 현장에 경찰과 함께 간 거죠. 알고 보니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정말로 의뢰인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뻔한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단체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일정의 목돈을 가지고 와라 해서 970여만 원을 들고 온 큰일 날 뻔했네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피해도 막고 이 A 씨라는 분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뻔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네. 근데 무사히 이제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네.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양쪽으로 피해를 만들고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참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이 너무 그러게요. 간절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회 초년생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네. 안타깝네요, 진짜 이건. 네. 그리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좀 넘어가 보자면 이렇게 취업이 힘든 이유가 뽑는 회사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네. 사람을 뽑긴 뽑는데 그 일자리나 그 회사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너무 단기간의 일자리로만 사람을 뽑는 경향도 최근 5년 새에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해요. 네. 최근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고용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주당 그 평균 노동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6년 대비 3.6%에 불과하게 감소한 반면 36시간이면 그래도 일주일에 풀타임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하는 네. 거죠. 반면 17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 수는 88만 5천 명, 69.9% 5년 전보다 네.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7시간 미만 단기간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와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야기겠죠. 네. 네.